안녕하십니까. 오늘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네요. 오늘 좀 드릴 말씀은 한 3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신의 건강에 구강 건강이 중요하다라고 몇 번 말씀드렸죠. 각종 성인병이라든지 만성질환, 그리고 결국 우리가 죽는 것은 구강 세균 때문에 죽는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래서 구강을 얼마나 깨끗하게 하는 것이 중요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좀 더 확실한 구강세정기를 개발하려고 마음을 먹었거든요. 차염수산수가 아주 살균력이 높습니다. 어떠한 살균제보다도 살균력이 높고 또 인체에도 거의 무해하죠. 왜냐하면 우리 백혈구가 실제로 차염소산을 생성을 합니다. 균을 죽일 때. 그러고 보면 생리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차염소산수로 구강을 세정을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혹시라도 차염소산수가 치아의 범랑질에 어떤 영향을 주지는 않을까, 그걸 검사하기 위해서 제가 몇 달 동안 그 치아를 차염소산수에다 담가 놓는 실험을 했었죠. 첫 번째로는 무게를 쟀고요. 근데 무게가 이게 의미가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차염소산수에서 치아를 빼서 얼마나 건조를 시키느냐. 그러니까 1시간 건조시킨 거하고 하루 종일 건조시킨 거하고 또 이틀 건조시킨 거하고 이 수분이 날아가 가지고 무게가 다 자꾸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무게를 재는 것은 의미가 없고, 제가 개발한 6배짜리 룻배 있어요. 이걸 가지고 표면을 관찰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것으로서 본 바에 의하면 치아의 범랑질에 어떠한 영향도 없는 것 같아요. 바짝바짝한 그것이 지금 뭐 굉장히 오랫동안 이거 담궈놨거든요. 1년도 넘은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향후 제가 시간이 좀 되면 이 차염소산수 구강세정기를 개발을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요즘 항노화 방법들이 많이 개발이 됐어요. 약제도 있고 또 뭐 고압산소 치료라는 것도 있고, 운동이나 간헐적 단식 이런 건 오래전서부터 있었던 얘기고, 젊은 사람의 피를 이렇게 수혈받는 거죠. 이런 것들도 시도되고 있는데, 제가 했던 그러한 방법들에 대한 효과, 염색 체내의 텔로미어의 길이가 길면 젊은 세포고, 그게 짧으면 이제 노화된 세포고,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 개인을 대상으로 제가 실험을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한 6개월에 한 번씩 텔로미어 길이를, 피를 뽑아서 텔로미어 길이를 재보는 거죠. 물론 그 검사실에 의뢰를 해서요. 그 결과를 말씀드릴 거고요. 세 번째는 제가 19대, 20대 때도 대선 출마를 했었습니다만은, 이번에야말로 윤석열의 탄핵에 하여서 정치를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대선 출마를 한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요게 이제 이번에 잰 검사 결과예요. 제가 한 100명 중에 한 41등 정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보다 텔로미어가 더 긴 사람들이 한 40명 정도 되고, 저보다는 텔로미어 길이가 짧은 사람들이 한 59명 정도 되는 거죠. 그런데 요거 2년 전에는 제가 한 50등 정도 했어요. 그 사이에 한 2년 동안 저는 조금 덜 늙었다고 보는 게 맞는 거죠. 실제로 텔로미어 길이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그 추이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요게 이제 그건데요. 2003년 5월 이때쯤부터, 아마 이때 몇 달 전부터
제가 항노화 치료들을 본격적으로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고압산소 치료를 먼저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약제들 먹기 시작했죠. 이따가 약제들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지만 그 2년 동안 쭉 해온 결과 지금 보면 이때는 좀 텔로미어 길이가 길어진 것처럼 약간 젊어진 것처럼 생각되지만 이때는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노력들을 막 시작해서 그 효과가 나타났을 때였지 않았나 싶고요. 그 다음에는 다시 요게 6,100개입니다. 요게 한 6,000개로 줄어들었어요. 한 1년 만에. 그리고 다시 한 6개월 만에 40개 정도가 늘어나서 6,040개. 그로부터 요게 지난달에 잰 거예요. 지난달에 잰 게 6,040개. 똑같더라고요. 즉, 저는 적어도 영로화, 그러니까 젊어졌다고 하긴 어려워도 텔로미어의 기준으로 봤을 때 더 늙었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텔로미어 길이만 가지고 노화의 기준을 평가할 수 있냐? 그렇지는 않고요. 더군다나 이제 지금 이것은 피를 뽑아서 피 속에 있는 세포들의 텔로미어 길이를 잰 거거든요. 우리 몸은 뭐 피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피부도 있고 머리카락도 있고 다른 장기들도 있고 이런 것들의 텔로미어를 다 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노화의 대표적인 지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그래도 제가 지금 경험상 컨디션 이런 거, 머리가 얼마나 하얘지느냐 이런 것들을 좀 유심히 살펴보면서 느끼는 것은 이 텔로미어 길이가 대체적으로 컨디션과도 일치한다. 즉 텔로미어 길이가 조금 길어지면서 몸 컨디션이 좀 좋아지고 머리카락도 약간 검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텔로미어 길이라는 것이 노화의 지표로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다시피 큰 변화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몇 년에 걸쳐서 재야 될 것 같고요. 또 제가 지금 하고 있는 항노화 방법들, 이런 방법들은 뭐 꾸준히 할 거니까요. 적어도 3년, 5년 이렇게 해봐야 그 효과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제 친구들이나 사람들과 비교해 보면 저의 노화 진행 속도가 현저하게 느린 것은 느껴집니다. 저는 지금도 현직에서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고 있거든요. 특히 제품 설계 같은 걸 제가 다 하는데 전혀 옛날보다 그 설계 능력 같은 것들이 떨어지지 않거든요. 지금 잘 견뎌내는 걸 보면 제가 노화가 별로 진행이 되지 않고 있구나, 그런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제가 말씀드리는 몇 가지 방법들을 한번 시행해 보시는 것은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그걸 잠깐 보여드리면요. 제일 하기 쉬운 게 약 먹는 거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NMN이라는 약이 있습니다. 값도 안 비싸요. 요거 하루에 뭐 500ml에서 1000ml니까 한 알에서 두 알 정도 됩니다. 요거 먹는 거. 그 다음에 메트포르민이라는 약이 있어요. 요거는 원래 당뇨약으로 개발됐는데 가격이 엄청 쌉니다. 그래서 요거 500ml 정도 하루에 3번 그냥 밥하고 같이 먹는 정도. 1000ml 드셔도 돼요. 근데 많이 먹으면 요게 입맛이 좀 떨어지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지금 그 항노화 약제로 분명히 효과가 있는 걸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거 말고도 사실은 여러 가지 약제가 많습니다. 그런 것까지 같이 좀 챙겨 드시면 더 효과가 좋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제가 추천해 드리는 건 NMN과 레스버라트롤, 그 다음에 메트포르민, 요거는 꼭 챙겨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TA65라고 하는 약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요게 아직 특허도 안 풀린 아주 신선한 약인데 그 텔로미어 길이를 길게 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으로 특허가 난 약입니다. 요건 가격이 좀 비싸요. 한 달분이 한 1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 여유가 되시면 드시는 것도 괜찮은데 요것은 좀 더
검증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이 텔로미어가 전혀 짧아지지 않는 세포가 있어요. 그게 뭐가 있냐면 암세포가 그래요. 그래서 너무 텔로미어를 길게 하는 것에 집중하다 보면 이게 또 암에 취약할 수도 있거든요. 이거 좀 신중할 필요가 있는 이야기이긴 한데, 제가 듣기로는, 제가 찾아본 바에 의하면 5년 이상 임상을 했는데 발암성이 나오진 않은 걸로 나와서 제가 최근에 저도 이걸 추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고압산소 치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고압산소 치료도 확실히 효과가 있습니다. 2기압에 100% 산소를 1시간 정도 산소통에 들어가 있는 거죠. 이것이 피부에도 좋고 또 피로 회복에도 좋고 여러 가지로 좋습니다. 근데 이것에 대해서 지금 제 견해가 하나 있는데, 이 고압산소 치료가 텔로미어를 굉장히 많이 길게 한다. 그래서 항노화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논문이 이스라엘의 텔아비브 대학에서 나왔어요. 이게 한 3년인가 4년 전에 발표됐어요. 그런데 그 후속 연구가 별로 없어요. 텔아비브 대학에서 연구한 바에 의하면 약 3개월 동안 고압산소 치료를 한 사람들이 텔로미어 길이가 거의 20%가 길어졌다는 정말 엄청난 결과를 발표했거든요. 그게 한 3, 4년 전인데 그 후속 연구가 별로 없어요. 그게 정말 그렇게 20%나 텔로미어 길이를 길게 한다면 뭐 한 10년 정도 젊어진다고 볼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저 나름대로 제 몸을 대상으로 지금 해봤는데 그렇게 길어지지는 않더라고요. 다만 세월이 한 2년 정도 흘렀는데도 짧아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하면서 제가 텔로미어 길이 추이를 지켜볼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대선 출마 얘기인데요. 제가 대선 출마를 사실 일도 굉장히 바빠요. 제가 뭐 제품 설계를 다 제가 직접 하다 보니까 굉장히 바쁘고 시간이 사실 없거든요. 설계라고 하는 것이 시간 잡아먹는 하마입니다. 굳이 대선에 자꾸 이렇게 출마를 하려는 이유가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 문제죠. 뭐 첫째는 우리나라 핵무기가 꼭 필요하다.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 보세요. 핵무기 다 반납한 다음에 어떻게 되나? 나라가 완전히 초토화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더군다나 주변에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4개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 틈바구니에서 우리가 우리의 안위를 지키려면 당연히 이건 핵무기가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더군다나 아시다시피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북한하고 대화가 안 되는 거죠. 무기 가진 사람하고 대화가 되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반드시 핵무기가 필요하다. 이번에 또 트럼프가 대통령이 당선이 되어서 틀림없이 이건 협상의 여지가 있다. 정말 유능한 지도자라면 트럼프와談판을 지어서 핵무기를 우리가 갖도록 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두 번째는 제가 이제 지난번 대선이었죠. 윤석열, 이재명 이런 사람들이랑 붙었을 때 20대 대선 때 이제 8개월 동안 선거운동을 했었거든요. 그때 뭐 기타 치고 드럼 치고 노래 부르면서 인라인 스케이트 타면서 전국 돌아다니면서 뭐 유세 활동도 했었습니다만 메이저 언론에서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아요. 또 여론조사에서 이름이 거명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국민 여러분들이 모르죠. 저는 뭐 개인적으로 지금 정치판에 있는 사람보다 적어도 능력이 뛰어나다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알려지지 않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알려져야 되는데 그것 중에 가장 문제가 뭐냐면 여론조사가 우리나라 이건 엉터리입니다. 여론조사가 사실 공해지 않습니까? 여론조사 전화 오면 여러분들 받습니까? 다 끊지? 여론조사 전화 받는 사람들은 그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그 결과를 가지고서
그 엉터리 결과를 가지고서 또 계속 언론은 나팔 불어요. 그러면 국민들은 아, 저 사람들이 대통령에 나온 사람들이 모양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리고 그 사람들 중에 하나 뽑는 거예요. 그게 이제 국민의힘의 윤석열이었고 민주당의 이재명이었죠. 이러한 불공정한 여론조사에서 어떤 정치 신인이 아무리 뛰어나도 세종대왕이 출마를 해도 이건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물갈이가 되지 않고 말하자면 짜고 치는 고스톱이죠. 이러한 분위기에서는 이러한 정치판에서는 우리나라 정치 발전 불가능합니다.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대통령들 노무현 이후에 5명 중에 4명이 불행해졌어요. 뭐 자살하고 탄핵되고 감옥 가고 5분에서 80%의 대통령이 불행해지는 이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이런 나라가 이게 제대로 된 나라라고 볼 수 있습니까? 뭔가 잘못된 것이죠. 이것은 반드시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여론조사부터 고치자. 이번에 제가 이 문제를 집요하게 물고 늘어질 겁니다. 저는 뭐 대통령 안 돼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하는 일이 재밌고 제가 뭐 해외 전시회 다니면서 대우받으면서 저는 물건 팔아요. 물건 파는 사람이 을이 아니라 저희는 갑의 위치에서 물건을 팔고 있습니다. 얼마나 고객들이 좋아하는지. 그래서 사진 촬영하자고 하는 요청도 굉장히 많은데 재미있게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실 저는 이 생활이 굉장히 만족스럽죠. 그렇지만 나라의 형편을 보면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또 이번에 출마를 할 것입니다. 이번에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뭐 중도에 그만두거나 그러지 않고 완주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관심이 있으시면 좀 적극적으로 관심 보여주시고 특히 앞으로 이런 핵무기 문제, 여론조사 문제 이런 문제를 제가 지속적으로 좀 더 심층적으로 유튜브에 올릴 것이거든요. 이제 우리 맨파워도 좀 갖춰졌고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